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건강하시죠? 병은 없습니다. 아, 병 없으면 됐지. 고 박사가 예. 갈수록 연부역강한 모습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정권에 의해서 여기저기 쥐 박히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뭐 가렵습니다 그냥. 예, 우리 박찬주 변호사님께 저희들이 오늘 모시고 드릴 말씀은 아주 좀 근원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보수 자유 우파가 대참패를 당해서 뭐 사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고 또 미래통합당도 지금 제대로 이 좌파 폭정에 맞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이 세월을 버텨낼 건가, 그리고 대선 승리의 길을 열 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 예,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하는 고 박사 말한 자유우파. 예. 그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네. 그걸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열의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권에서 수렴해가지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해서 이 집권 세력과 시스템, 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것은 역시 국회고 그 안에 제1야당의 몫이거든. 네. 제야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네. 그것이 그냥 옳은 소리로 메아리 없이 그냥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 물론 어느 단계에서 작년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서 당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이는 예. 문재인 아웃, 문재인 탄핵, 그런 열기는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만들어내는데 그 열기를 등에 업고 네. 그 민심을 제도권 안에서 싸우고 이걸 관철해야 되는 거, 이것은 제1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예. 오늘 아침 뉴스에 하면 오늘 이제 개헌국회를 보이콧도 하고 있다가 국회에 등원해서 싸우겠다 그래요. 네. 몇 가지 국정조사를 내걸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겠다 그러는데, 예. 이게 현재로서는 정부 여당에서 이게 한가한 소리고 콧방귀 낄 겁니다. 우선 3분의 1 이상 제적은 3분의 1이 넘으니까 야권이 네.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발의를 해야죠. 발의는 하지만은 그게 통과되려고 그러면 제적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제적 과반수. 예. 미달하고. 그럼 국정조사권 발동도 제적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미달된단 말이죠. 예.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싸우겠다 하는 거 제시는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철해내느냐 하는 거, 이게 이 숙제인데, 그거는 민심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어요. 예. 민심을 등에 업는 것이지요. 민심. 네. 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석이라고 하는 게 4월 15일 총선거 그날 하루의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네네. 근데 그날 여론조사 결과로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 이 민주당이 50%, 49점 몇 %. 예.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41%아니에요. 예. 9% 차이인데, 예. 이게 의석수로는 이 선거법에 의해서 과다대표대가 180석이 되고 이쪽은 103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4.15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쑥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는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 저는 수치 객관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일에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앉아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적합도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국정 수행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관변 여론조사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49% 나오는 거는 문항 세 가지가 조합된 거라고 보니까, 절대 지지한다, 앞으로 잘할 것 같다, 그 뭐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 이렇게 거품 있게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는 야당이 적골이니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는
거품이 끼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적합도라는 걸 조사를 했더니 그게 50% 이하로 떨어진 게 벌써 지난주일이에요. 아하, 예. 그렇다면 제1야당은 그런 민심을 업어야 되는데 네. 지금 법무장관 탄핵안, 그 다음에 뭐 윤미향 의원,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네. 공격하고 있는 검언 유착에 대한 국정조사. 예. 이거 야당은 이제 권언 유착이지 검언 유착이 아니다 이거죠. 음. 터무니없는 일을 음흠. 관변 홍보기관인 MBC가 네. 터무니없는 걸 침소봉대했다.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이 유착해갖고 윤석열을 죽이기로 하는 것이니까 네. 이 권언 유착을 국정조사하겠다고 이제 알렸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과될 리가 없죠.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21대 국회 지금 초반에 야당이 걸 수 있는 딱 고리가 하나 있어요. 네. 아주 결정적으로 싸워서 민심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고리가 공수처 발족을 저지하는 거예요. 네. 지금 법대로 하면 네. 7월 15일 이후에 언제든지 발족시킬 수 있는데 네. 그 발족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그 추천위원은 7명인데 예.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여당이 둘 야당 교섭단체에 둘 그런데 이 법이 패스트 트랙 올려갖고 작년 연말에 어거지로 통과될 때는 정의당 등이 총선거에 의해서 제2교섭단체 야계 제2 교섭단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안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교섭단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여당 둘, 야당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사람 둘 이렇게 되면 7명인데 그러네. 이 7명이 모여가 6명이 찬성을 해야 추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둘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해버리면 이게 통과되는데 배반할 리가 없겠지. 그렇죠? 그럼 이게 고리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오거든. 예. 법을.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추천위원 수를 조절해가지고 이게 야당 추천을 아주 묵살을 하거나 이 숫자를 예를 들어 네. 여당은 4명으로 늘리고 야당은 2를 한다든지 이런 꼼수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이게 좀 무리다 싶으니까 무슨 운영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인데 이겁니다. 여기에 결사항전하는 겁니다. 결사항전. 우리는 추천할 수 없다. 처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개정할 그런 기미를 보이면 이 법대로 하자. 2명 추천한다. 그래 열어라 추천위원회.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다. 너희들 누구를 하려고 하느냐? 자 표결하자. 아무리 저쪽에서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한톡 소개를 하더라도 5표밖에 더 안 나오지 않겠어. 예. 그러니까 5대2가 되니까 이건 저지되는데 그런데도 법을 통과시키든지 무리하게 하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생판 난장박 국회에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제1야당 국회의원들 홍준표 의원 등까지 합해서 108명은 이게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노림수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인지사건으로 수사하는 또 할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 등으로 국회의원을 고발하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이게 그냥 아주 현미경정 관찰해서 미래통합당 A 의원이 모시에 어느 식당에서 누구하고 만나 식사를 했다. 아마도 금품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청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고발이 되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발이 접수됐다. 조사한다. 오라 가라. 이러면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미래통합당 그 야당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세게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한풀 꺾이고 만다. 이게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게 식물 상태가 된다. 제1야당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의원직의 미련을 갖지 말라 이게. 그리고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 검사까지 그 수사 대상이니까 법관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고발하게 해갖고 이게 칼자루 위에 올려놓고 검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우리 법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 앉혀가지고 지금 대법관 중에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을 바꿨을 겁니다. 2명이가 현재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울어 있는데 그러나 법관이 한 3,000명 되니까 그중에 그렇지 않은 법관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공수처를 내세우고 칼자루를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그리고 현역 장성은 물론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놨어. 그런 예비역 장성들이 왜 조직 만들어갖고 성명 수시로 발표하고 행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게 된다. 삼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제일 야당이 우리는 공수처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싸운다. 뭐를 싸운다는 말이야, 뭐를. 그래요. 예. 그 오늘 아침에 뉴스까지도 예. 주호영 의원이 뭐 추범무 탄핵 발의안, 윤미향, 그다음에 검언 유착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우리는 국회에서 싸울 것이다. 처칠 말을 인용하더라고. 처칠이 전쟁 지휘 중에 런던이 폭격 당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폭격을 당했지만 싸울 것이다. 공중에서 싸우고 해변 우리는 국회 안에서 싸우다.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 싸워보라고. 싸워보는데 이 공수처를 저지 못하면 근데 내가 불확실하지만은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평소에 원내대표 되기 전에 공수처 이거는 결국 통과시켜 주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일이 있다 그래요. 주호영이가. 주호영이가 이걸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절대 이 법을 만만하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이 공수처 법 그리고 거기에서 탄생될 공수처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탄생되는 유령기관이다. 이게 유령. 헌법에 근거는 위헌인 법률이 공수처법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네. 이 두 수사 주체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하고 네. 그 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고 따라서 거기서 지휘권이 생긴다. 자, 공수처 결사 반대를 핵심 고리로 해서 그런데도 좌파들이 밀어붙이고 의회 독재를 하면 의원직 사퇴를 총사퇴를 해라. 총사퇴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여의도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전부 광화문 광장에 실제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당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힘밖에는 믿을 데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삭발, 단식, 장애투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당론처럼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 삭발 단식 할 필요 없지. 이원직 버리는 것 때문에 삭발 단식 합니까? 장애투쟁은.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나 네. 이 여당이 속으로 코웃음 치는 게 얘들 이 통합당. 제 얘들 통합당 얘들 절대 이원직 사퇴 못할 놈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얘들이 이원직 사퇴서를 포기해 버리고 이원회관도 철수하고 그리고 세비도 안 받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사표서 빨리 수리해라. 수리 안 하더라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 광화문에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그게 그 안에는 우리가 어렵사리 공천받고 지역구 본선에서도 힘들게 됐는데 그 미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처음 국회의원 된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의원직을 사퇴하냐? 주 대표 말대로 국회에서 싸워야지. 그리고 의원회관이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14대 때 그만둔 이후에 확장을 2번인가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아주 럭셔리해졌어. 내가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돼가 내가 여의도는 기분이 나빠서 안 가보는데 거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초선 의원에 대해서 예.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천도 어렵게 되고 지역구에 당선됐다. 그래가 의원회관에 딱 앉으면 물러설 생각 못하지. 이게 웬 떡이냐 이거야. 11명의 보조자 있지, 세비 나오지, 정치자금 거두는 거 있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은 아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역대의 의원직 사퇴를 관철시킨 경우는 6대 국회에서 한일회담 반대 결사 반대한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을 몽땅 내서나 끝까지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 안 받아가 그 지역이 보궐선거가 된 지역이 서대문의 김재광 그 다음에 중구의 정일형 등 4명과 5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기록이라고. 그게 그때도 공화당이 볼 때 너희들 다 사퇴 안 할 거라고 본데 다 사퇴 안 했지 결국. 근데 지금은 그 한일회담 반대 그거와는 달리
상권 분립의 근간 씨앗을 말살해 버리는 것이니까 이건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네들을 완전히 식물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세비 받고 위원회관 갖고 그럼 뭐 회의장에 나가서 상임위원회 열리면 뭐 장관한테 질문하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되면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또 조금씩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우리는 그래도 싸우고 있다. 그래갖고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고 지역구에 이정 보고서 보내고 나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야당으로서 이렇게 뭐 힘에 붙이니까 그럴 단계가 지금 아니다 이거야 이게. 여기에 지금 안보 상황까지 겹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정권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제1야당밖에 없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부터 내가 흥분을 해버렸네. 공수처 결사저지를 핵심고리로 해서 자유파 국민들과 통합당이 하나가 되고 그걸 좌파들이 폭력으로 밀어붙이면 의원직 총사퇴로 저항을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제안하셨어요. 거기 하나 더 붙일 것은 작년 1년 동안 작년 3월 패스트트랙에 이 세계 법안을 올려서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 통과됐잖아요. 예. 그 10달 동안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내가 자네들 해서 좀 미안한데 당신들 말이야 중앙선관위에서 받는 정당 보조금도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왜 악법이고 이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며 헌법 위반되고 유령기관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쪽지로라도 전부 인쇄를 해서 곳곳에 갖다 뿌리고 대학을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해서 국민들이 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논리대로 검찰개혁의 완성이 공수처연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 특히 고소인 피고소인 이견이 엇갈리는 것에 수사를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달해 있지 않는 사람은 검찰이나 경찰에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그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이걸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수자가 그거 개혁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검찰 개혁 문제 이전에 이게 공수처라고 하는 건 이게 상권 분립을 말산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 홍보가 지금 덜 되는데 이 참에 이 홍보를 겸해가지고 아주 이건 지금 촉사퇴하래. 이게 저지 못하면. 자, 그리고요. 이 대선 전망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미래통합당이 예. 야당 같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주 원내대표도 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고 있고 왜 그러니까 보름 동안 절에 가서 헤매는 사람 아니야 그게. 예. 뒷걸음질을 왜 칩니까? 그 단계에서 의원직 사퇴해서 걸머쥐고 지금 내가 말한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싸워야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 고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본인이 당수라는 자각이 없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고문. 고문. 그러니까 가끔 뭐 하루 한 번씩 회의 나가고 자기 생각나도 툭툭 던진다고. 기본소득제 그 한국형으로 인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운 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고성국 TV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도 더 모기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예. 지금 알려진 사람 가운데는 대통령감이 없다. 자기가 그 옥황상제입니까? 나는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내에 자산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을 제일 미워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자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뇌물사건 자백받았다 하는 그 일을 자꾸 꺼내는 바람에 그러는지 그래서 미워하는데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자산이 있지요.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언제든지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전부 무시해버리고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나 유승민에는 말하자면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틀렸다. 내가 생각할 때 한 두 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 지금은 비대위원장 대통령 후보를 얘기하고 싶으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선출 방식을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어떤 룰을 지금보다 더 개방적으로 만들겠다라든지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미스터 트롯 그게 저 선발 과정처럼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성 가수는 신인 없이 전부가 테스트 받으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시청자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봐라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는데 누구든지 도전을 해라 그래요. 도전을.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내가 추천해서 이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종당에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다. 그래. 김종인 본인이. 이렇게 해보니까 별 사람이 김종인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거 아니냐.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이 나가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좀 비아냥대고 하는 소리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요. 자기가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나밖에 또 있느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직접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 수가 없지. 민심 조석변인데 그 나가겠다 하면 제야에서도 나도 나가겠다고 소리치고 막 나와야지. 고승국도 나오고 막 나와갖고 아니면 제가 김종인이 나온다고 나갈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추천할 사람이 많아 주변에. 예. 그 홍준표 아까 당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당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당 밖에 있어요. 근데 홍준표가 나오면 뭐 김정인이가 뭐 그렇게 얘기한 것과 별도로 이게 뭐 너무 이 막말이나 품위나 품격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 표가 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적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기왕에 홍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건 본인은 언제든지 좋게 변할 수가 있는 일이고 예. 지금 홍준표 의원하고 네 사람 무소속 당선자를 네. 무슨 이유로 지금 입당을 안 시키느냐 이 말이야. 무슨 이유로? 지금 제1야당이 결사항전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하는 게 나 도대체 그게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결사항전의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니까 무소속 당선된 사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당 출신 전직 의원들도 전직 의원들로만 구성된 비상대책기구도 만들고 또 원로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이 비상시국을 탈출하는데 우리가 전부 혼연일체되는 단일 대우, 단일 전선, 단일 목표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가지고 아 저것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 걸게 하는구나 이걸 보여야 된다고. 그런데 아침마다 모여가고 총 걸기는 그냥 원심 작용하는 소리나 내 지르고 이렇게 있으니. 알겠어요. 그 황교안 대표 전 대표 황교안의 복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 복귀 이전에 황교안 대표는 나하고도 네. 다 동창이지요. 다 동창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사로서 검사장하고 하는 거 그런 건 정말 올곧게 했다고 평가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황 대표는 억울한 소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야당의 이꼴이 되고 4.15 총선거에서 소수파로 몰리게 된 근원적 1차 책임은 내가 조상 탓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야.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돼요. 석고대죄해요. 첫째로 공수처법을 그걸 무기력하게 통과시켰다 이게요. 지금 그것이 갖고 올 이런 폐단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철저히 싸우지 못했다. 석고대죄해야 할 단계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 뭐 지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야. 있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 말만 듣고 대통령 후보 꿈을 현재 꾸고 있다. 그건 안 되지. 석고대죄하고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국민이 그때 너도 해봐라 하면 그때 그 명을 받드는 그런 자세를 해야지. 그 석고대죄는 알겠고요. 사실 그 지금 석고대죄 말씀하시면서 패스트트랙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삭발하고 안 되니까 단식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 과정은 우리가 잘 아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죠. 그러나 당시에 그러면 황교안이 뭘 더 했어야 됐을까요?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 타이밍. 삭발도 그렇고 단식도. 다시 말하면 단식도 장소를 잘못 택했어. 로텐더 호를 택해가지고 김영삼 총재처럼 죽음을 건 23일. 이게 외풍이고 심한 혹독한 겨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참모들도 아이디어가 없었고 본인도 그런 결단을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로텐다홀을 점령하라고. 로텐다홀을 점령하래. 수도권 당원 500명만 동원하면 로텐다홀이 점령된다. 그래서 단식하는 게 아니다. 집단 농성을 한다. 그런데 그때 이 프랑카드를 로텐다홀 국회 본관 들어가는 그 문 앞에다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황 대표 거기서 농성을 했지, 농성. 카메라가 올 때는 한 3, 40명이 뭐 붙는 것 같고, 안 그러던 10명 정도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밟고 지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옆으로 우회해서 현관,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3, 40명 꽉 막으면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 있어. 로텐다홀을 점령하라는 뜻은 로텐다홀 가보신 분들 알죠. 500명이면 모든 출입구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600명을 뜯어냅니까? 5, 600명을? 못 뜯어내요. 국회 경위도 민심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걸 스크럼 짜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당원들 억지로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패스트트랙 올린 법이 왜 악법이라 하는 그 기폭제를 한 번도 못 만들어 보고 무기력하게 본회의장에서 뭐 문희상 아웃 뭐 이래갖고 우리는 퇴장한다고 그러고 편안하게 방명지라고 그 책임이 지금 무슨 책임을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지금 저 지적하신 부분은 말하자면 그런 이 전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어요. 지금 댓글에는 공수처 주자고 주장한 사람부터 석고대죄를 시켜야죠 이러셨는데 그 당시에도 협상으로 공수처 주고 뭐 연동형 받자 뭐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져야지. 책임 물어야지. 그 누가 시청자 중에 글이 올라왔어요? 예. 당연히 책임 물어야지. 그 왜가 이 예지력이 없는 자들이야. 네네. 예지력이 이 공수처가 어떤 패단에 온다 하는 거 그때는 잘 헛짚을 수가 있어. 헛짚은 것에 책임을 져야지. 말해 못해 당연히 책임져야지. 예. 그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퇴하고 나서 국민이 부르면 그때는 나와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교안 대표가 60대 초반이죠. 예. 앞으로 20년을 활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예. 최근 원희룡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권주자 원희룡. 나는 원희룡이 이건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지금 내가 평가할 단계가 아니고 그것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도전하라 이게야. 도전해서 자기 정견 발표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과정을 보이면 평가를 그때 할 수 있지. 원희룡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아직 현재 나라에서 백지 상태야. 네. 이걸 어둡게 보는 게 아니고 백지 상태야. 누구든지 도전하라 이게. 초선 의원이면 어때요? 누구든지 도전하세요. 케네디 의원이 하원 의원 두 번하고 상원 의원 처음 당선되고 나서부터 대통령 도전해가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오바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도전을 하시라 이거야. 그게 눈치 볼 거 없어요. 원희룡은 초선이 아니고 삼선 의원을 지내고 제주도지사 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를 지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후보되는 과정을 보세요.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을 빛나게 여러 번 했습니까? 부산시장도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물론이죠. 예. 백종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원. 백종원. 제가 말이죠. 텔레비에 편향된 시청자가 돼가 그 음식 그걸 전혀 모르고 그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백종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봐서 백종원이 누구냐고. 그래 뭐 음식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길래 그죠. 그 정도 상식밖에 없어. 그럼 이국종은 아세요? 누구? 이국종. 이국종 씨는 그 수술 전문가 아니에요? 외상센터. 그 사람도 대권주자 영입 후보 중에 한 명. 그거야. 이국종 씨가. 이국종 씨가 의사지만은 손문 선생도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야.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이긴 하지만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그 젊은 대통령 그 친구도 안과 전문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티르도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내가 이게 아주
복잡한 수술을 해내듯이 국정에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또 이런 방법으로 한번 수술해보겠다 하면 박수 받을 수가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네. 그 음식에 대해서 저는 음식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백종원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 다 열려 있대. 그냥 백종원 씨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는 말씀. 얘기했는데 음식 전문가이니까 그것도 말하기 나름이지. 내가 국정 요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셔갖고 잘 모르는 사람 말씀을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걸 윤석열 파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추미애 파동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수사지휘권을 두 번째 발동하니까 지금 문제됐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발동한 것은 수용했지요. 한명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그 당시 돈을 제공했던 한마라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을 회유했다. 회유했으니까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하는 사건을 이게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인권담당관실에서 회유한 그 부분이 인권침해 소지인지 조사하라고 했더니 법무장관이 무슨 소리냐? 대검찰 감찰부장이 조사를 하라. 이렇게 내가 좋다.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네. 그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야. 속내가 보이지. 제가 막 그렇게 돼요. 이번 건은 이제 검언 유착 사건. 검언 유착 사건. 채널A 기자하고 한동환인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모의하고 짜서 짜가지고 이게 신라젠 사건의 그 최대 사기꾼 이철인가 하는 사람의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이 권력 실세 배후를 아는 게 있으면 좀 털어내라. 이렇게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이가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 미수죄다. 소도 웃을 일이지. 소도 웃을 일이야. 아니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것만 박찬종이 말을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도 웃을 일이야. 한동훈이 하고 녹취록이라는 게 그게 채널의 기자하고 녹취한 게 있어요. 신라젠 사건 배후에 대해서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모른다. 앞으로 관심 있을 그것도 없다. 그거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묻지 마라. 그게 녹취록이야. 근데 대화한 일이 있다. 대화한 일이 녹취한 일이 있다. 녹취록이 있다. 이걸 MBC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한동훈이 하고 채널A 기자가 공모해가 모의했다. 이런 녹취록. 언젠가는 벼락 맞을 것처럼 아주 엄중한 민심의 양 횃불을 맞을 날이 나는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간부들은 기가 찰 거예요. 이걸 사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수사 자문회의를 소집하자. 그 다음에 이견을 물어보자 이랬죠. 이견을.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빨끈해가지고 수사 자문회의 설치 중단하라. 그리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맡겨라. 그리고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아라. 이런 수사 지휘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법무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검찰청법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라 마라, 그 다음에 구속하라 불구속하라, 이 지휘권을 법무장관이 준 것이 아닙니다. 검찰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의 혐의가 있어서 법무장관이 진정서를 받았더니 상당한 근거가 있다. 검찰총장 보고 그 사건 수사를 맡은 A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걸 B 검사에게 넘겨라.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외에 검찰총장의 전단적 권한에 속하는 수사자문회의를 설치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 결과를 보고받겠다. 그건 검찰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그
이게 검찰청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예를 내가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1950년대 중반에 예. 그 집권당인 자민당 간사장이 사토 에이사쿠인데 뒤에 10년 뒤에 사토. 네, 수상이 됐죠. 그 간사장이 일본 조선협회 배 만드는 조선협회로부터 그에게 자민당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동경지검 특수부가 이걸 수사를 해가 사토 간사장을 소환하는 단계에 왔어요. 네. 그때 법무대신이 입건하지 말고 소환하지 마라 하는 것을 검사총장, 일본은 검사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에 일단 검찰은 순응을 했어요. 했는데 법무대신은 사표를 냈어요. 법무대신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아니고 내가 이게 나도 자민당 소속 의원인데 이게 국민의 눈에 편파적으로 보일 것 같다. 권한은 권한이지만 그래 사퇴했어요. 15년 전에 천정배 장관 김종빈 예. 총장 시절에 나는 지금도 김종빈 총장을 조금 아는데 그 5개월 만에 그만뒀거든. 그래.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불구속 수사하라는 그 명령을. 네. 그러면 총장 어찌해야 되는가? 장관님 이건 지휘권 밖의 일입니다 하고 그 되돌려줬어요. 되돌려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일본식으로 그래도 구속하라 이래갖고 말 안 들으면 법무장관이 그만을 둬야지 왜 검찰총장이 왜 사퇴를 합니까 그때? 그래요. 예. 그 왜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오늘 좀 검사장 회의 결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다시 장관님의 수사지휘권은 이게 검찰청법을 일탈한 것이다라고 이 제기하는 게 검찰청법이죠. 상관의 명령에 그래, 부당한 그래. 그걸 하든지 하면 그 다음에 그래 너 직무 정지한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 검찰청 법에 법무장관이 그런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장관이 알겠어요. 자, 이 상황을 이제 검사장들이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 수사 지휘가 불법 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모아서 총장한테 지금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는데 그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가 결국 이 자유우파 진영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예.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내가 보기에 이성을 잃었어. 그런데 장관 임명권자도 대통령이고 총장 임명권자도 대통령이고 총장은 임기 2년이고 장관이 임기 없는 정부지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순간까지 왜 친북 지킵니까? 그거는 추미애 장관 편든다고 봐야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대통령이 이런 직무유기야. 어느 한쪽 그 손을 들게 해. 직무유기면 탄핵해야 되는데. 탄핵 사유지. 탄핵 사유지. 아니면 퇴임 후에 감옥 갈 일인데. 퇴임 후에는 뭐 걸릴 일이 많으니까 그건 알 수 없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권 주자. 대통령 대망론은 예. 그것도 그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그것도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본인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7월달에 그만두고 나서 다음에 3월달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지만 검찰총장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러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꼭 붙여야 할 게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권 입맛에만은 적폐수사할 때에 무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지금 그거 인정할까요? 아니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도 사실 이런 것은 그때 내가 무리한 부분 내가 지금은 무리한 부분이 뭔지 지적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죠. 많았어요. 여러 사람이 상했어요. 죽었어요. 그건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도 두고 봐요. 그러나 뭐 내가 보기에
앞으로 전개 과정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겠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그 초석을 깐 사람 중에 하나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초석을 깔아놓았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박찬준 변호사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 고성고 TV 시청자들께 힘 주시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헌법에 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제1기관은 국민입니다. 그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제1기관. 시청자 여러분, 저 고성국 박사가 구성하는 국민이 제1기관. 이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 뽑고 국회 이거 뽑아갖고 정부 행정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국민이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하면 그걸 우리가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정권하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1야당이 잘 해주길 바라는데 이 제1야당마저 잘 못하면 제1야당도 우리가 불신하고 이제 국민이 나서 어떤 행태로 나서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